건물 관리 규약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75%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꼭 규약으로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사님, 관리 규약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적하신 대로 관리 규약에 관한 내용은 집합건물법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먼저 필요와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관리 규약은 집합건물 운영 관리의 원칙을 정한 규범입니다. 관리 규약 제정의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관리 규약이 없다면 관리단의 결정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상복합 집합건물에 주차장 관리에 관한 관리 규약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될 겁니다. 거주자들은 외부 손님들 주차 때문에 자신들이 차를 세울 곳이 없다고 불만을 갖겠죠. 상가 점포주들은 한 집마다 2대, 3대씩 필요 없는 차를 놀리면서 세워두는 바람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손님들이 떠나간다면서 또한 불만을 크게 갖겠죠. 이런 갈등은 절대로 사후에 조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큰 두통의 싹을 씹는 거예요. 지상에 조경이 되어 있는 휴식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편안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쓰기를 원할 겁니다. 상인들은요, 이곳이 언제나 행인들로 활기차게 붐비기를 바라겠죠.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의 상인들과 거주자들은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관리규약으로 운영 원칙을 정해주는 게 매우 긴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규약의 제정 절차와 제정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로 제정됩니다.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표준관리규약을 가져다 쓰는 것은 규범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해요. 절차면에 봤을 때 순수하게 구분 소유자만으로 75%의 동의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합 건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을 제외하고 소유자만으로 75%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연락 닿을 수 있는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부터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경우엔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전자투표, 전자서명결의, 전자위임장 뭐라도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사람을 붙들고 설득하고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고 모자라면 출력하고 이러다가 세월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전자서명결의로 규약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관리규약의 내용입니다. 표준관리규약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중요한 주제를 정해서 상세히 규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차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차료 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매달 주차료 수입만 수천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주차료 수익 내역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죠? 관리 감독을 위한 제재 규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는 순간 한두 달이 지나가 버리고 수천만 원 정도나 되는 주차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상가 영업시간 기준이나 광고물 설치 기준, 그리고 스포츠센터나 도서관 같은 사용 규칙도 상세하게 정해야 됩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면 이런 부대시설의 관리 사용 기준이나 수익금 분배 방식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또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반드시 관리규약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관리위원회 자격, 임기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비 미납에 대한 단전 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가장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규약 내용은 비례성 원칙을 어긋나면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차 관리비 미납은 경고, 2차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부분 단수, 3차 관리비 미납의 경우에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단수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비례성 원칙에 맞는 규약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관리 규약을 위해 75%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내용으로 정하는가, 그리고 정말 정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먼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미묘한 판단을 앞둔 순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라운과 총회 114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집합 건물은 총회 114 집종사입니다.